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도 비싼 배송료도 막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지어 선 미국 상류층, 그들이 찾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온열 찜질기였습니다. 자식 손보다 따뜻하고 마음까지 풀어준다는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미국 최고급 마사지 체어를 단숨에 몰아냈습니다. 시원하다는 한국만의 감각, 과연 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통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헬스케어 전문가 앨리슨 포스터 씨가 직접 체험한 놀라운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슨 포스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라이프 밸런스의 수석 제품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어떻게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정한 치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것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 라이프 밸런스 본사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주간 시장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문단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산 온열 찜질기 품귀 현상 발생.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LA의 상류층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20,000짜리 이탈리아산 마사지 의자를 버리고 한국에서 온 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 회사로 항상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주도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한국 제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대대적인 광고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유행템일 뿐이겠지. 저는 무심하게 생각했습니다. 헬스케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 잠깐 주목받다 사라지는 제품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다가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한국산 온열 찜질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특별한 경험이에요. 한국 할머니의 손길 같아요. 깊숙한 곳까지 열이 퍼지면서 몸이 완전히 풀리는 느낌이죠. 댓글란에는 수천 개의 호응이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배송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결국 그냥 마케팅 전략이 뛰어난 제품일 뿐이라고 치부했어요. 다음 날 아침, CEO인 마이클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에게 이 현상에 대해 보고하면서 우리도 이 시장 트렌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앨리슨,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브랜드야. 동양의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간 제품으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어. 그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거 기반의 서구 의학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해 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리 회사 마케팅 담당자인 제시카였습니다. 앨리슨, 큰일 났어. 미츠바시에서 새로운 일본 전통 온열 시스템을 다음 달에 출시한대. 그들이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해. 미츠바시는 우리의 최대 경쟁사로 일본계 회사였어요. 그들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략인 것 같았어요. 한국산 제품의 인기를 보고 빠르게 카피캣 제품을 내놓으려는 거죠.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제시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마이클은 이미 이 아이디어를 거절했어. 그는 이런 걸 동양 미신이라고 부르더라고. 하지만 미츠바시가 이 시장을 선점하면 우리는 또 뒤처지게 될 거야. 제시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까지 가서 이 제품을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산 온열 찜질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이 제품은 명가왕 나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CEO는 이재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10대째 내려오는 한의학 가문 출신으로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많은 사용자들이 언급하는 깊은 열기와 치유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이 단순한 온열기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국에 가서 이 현상을 연구해야겠다고요.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경쟁사 동향 분석이라는 명목을 붙였습니다. 마이클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어 나오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달리 인천공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출구에서는 명가왕의 마케팅 매니저 수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슨 포스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명가왕의 수지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수지는 3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호텔로 안내하면서 내일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은 전통 찜질방 체험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우리 제품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찜질 문화를 경험해 보셔야 해요.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보이고 도시 전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저를 서울 북부의 작은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할매네 약초 찜질방이었어요. 외관은 소박했지만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약초와 나무, 그리고 따뜻한 김이 섞인 독특한 향이었어요.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찜질방 중 하나예요. 70년 넘게 한 가족이 운영해오고 있죠. 수지의 안내를 받아 저는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서서히 긴장을 풀었어요. 목욕을 마치고 찜질방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듯 했지만 몇 분 지나자 이상하게도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떠세요? 우리 찜질방은 7가지 약초를 특별한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요. 이 약초들은 각각 다른 효능이 있어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지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깊은 이완 상태로 빠져들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수지는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는 신호예요. 우리는 그걸 기운이 통한다고 표현해요. 찜질방을 나온 후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몇 년간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씻겨 나간 듯 했어요. 수지는 저를 근처 전통차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미자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의 찜질 문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죠.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 속에 녹여냈어요. 수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동양 미신이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우리 온열 찜질기도 이런 전통 지혜에 기반에 만들어졌어요. 표면적인 따뜻함이 아니라 몸 깊숙이 침투하는 열기가 특별한 거죠. 차를 마시고 난 후 수지는 저를 한옥마을로 안내했습니다.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전통 약초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한약재의 향과 효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전통 의학의 깊이에 감탄하게 됐어요. 이 모든 지식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전쟁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요. 수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전통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경이로웠어요. 오후에는 명가왕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지만 내부는 전통 요소들로 가득했어요. 나무와 돌, 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약초의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이재영 회장은 6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신사였어요. 그는 편안한 한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포스터 씨,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찜질방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끝나고 나니 놀랍도록 상쾌했어요. 이재영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과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은 10대째 한의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는 한의학 지식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겪은 역사적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켜온 의지가 놀라웠어요. 일본은 우리의 전통 의학을 미신이라고 폄하하고 많은 귀중한 의서들을 불태우거나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중요한 책들을 땅에 묻어 보존했고 비밀리에 지식을 전수했죠.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억압했다는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미츠바시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말에 이재영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 비슷한 외형의 제품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겉모습만 따라 할 수 있을 뿐 우리 제품의 핵심인 약초 배합과 열 전달 방식의 비밀은 알 수 없습니다. 이재영 회장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온열 찜질기의 핵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열 발생 장치가 아니라 인체의 경락을 따라 열이 전달되도록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따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균형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제품은 그 균형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제품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결합된 결정체였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모든 정보와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온열 찜질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명가왕의 온열 찜질기는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마이클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앨리슨,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 회사는 과학에 기반한 제품을 만들어요. 경락이니 기운이니 하는 개념은 우리 브랜드와 맞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사회 미팅에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미츠바시 헬스케어 CEO가 우리 회사 이사 중 한 명과 골프를 치면서 한국 온열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오히려 일본의 과학적인 접근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 미팅은 악몽 같았어요. 거의 모든 이사들이 제 제안에 반대했고 일부는 노골적인 조롱까지 했습니다. 앨리슨, 당신 한국에 가서 세뇌라도 당한 건가요? 이런 비과학적인 제안을 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학으로 우리 고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왜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걸까요? 특히 일본 경쟁사의 말은 고지곳대로 믿으면서 말이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지였어요. 앨리슨, 어떻게 됐나요? 미팅은 잘 진행됐나요? 저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네요. 우리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접 소비자들에게 이 가치를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날, 저는 개인 블로그에 한국 여행 경험을 자세히 기록해 올렸습니다. 한국 찜질 문화의 깊은 철학, 약초의 효능, 그리고 온열 찜질기의 과학적 원리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미츠바시의 카피캣 제품이 어떻게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는지도 솔직하게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제 글을 공유했습니다. 미츠바시 제품의 실제 사용 후기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어요. 표면적인 열만 있을 뿐 깊은 열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금방 식어버린다. 한국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뉴욕에서 열리는 럭셔리 헬스케어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미츠바시는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자사의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었어요. 저는 휴가를 내고 이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명가왕도 작은 부스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츠바시의 화려한 부스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대신 명가왕의 작은 부스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수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앨리슨, 와주셔서 감사해요.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지. 부스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재영 회장과 여러 한국 할머니들이 전통 찜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인생도 병든다. 우리의 지혜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 할머니들의 담담하면서도 깊은 말씀에 많은 방문객들이 감동한 듯 보였어요. 특히 중년 이상의 방문객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람회의 스타는 단연 명가왕이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이 작은 한국 기업의 성공에 주목했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이재영 회장은 모든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지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가치죠. 박람회 마지막 날, 미츠바시의 신제품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명가왕의 온열 찜질기는 전량 매진되었고 예약 주문까지 밀려들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미국 상류층 VIP들이 직접 찾아와 주문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부터 실리콘밸리 CEO들까지 그들은 이미 한국의 온열 찜질 기술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이 제품의 가치를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후 저는 마이클로부터 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앨리슨, 당신이 옳았어. 뉴욕 박람회 소식을 들었나? 명가왕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더군. 미츠바시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의 일부 이사들이 미츠바시와 유착관계에 있었어. 그들은 우리가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걸 방해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어.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뒷거래는 흔한 일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마이클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온열 찜질 기술을 도입할 거야. 하지만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존중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킬 거야. 앨리슨,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줬으면 해. 그렇게 저는 코리안 헬스케어 이니셔티브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명가왕과의 정식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었어요. 이재영 회장은 기꺼이 협력에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미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건 우리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헬스케어 철학 자체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었고 한국의 전통 찜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제품 론칭 행사에
이재영 회장과 함께 여러 한국 할머니들을 초청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직접 미국인들에게 전통 찜질의 방법과 철학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많은 참가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80대의 한 할머니가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준 건 바로 이런 전통이었어요. 약초의 힘,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균형을 중요시하는 지혜가요. 이 가치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그 속에서도 지켜온 소중한 가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놀랍게도 우리의 코리안 헬스케어 이니셔티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한 70대 여성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찜질기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고 나면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요즘은 손주들도 함께 찜질을 즐기는데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소통의 순간이 되었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미국 전역의 균형의 집이라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식 찜질과 명상, 약초 테라피 등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한국 방문 이후 저는 늘 바쁘게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지 오래였고 건강도 챙기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꼭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특히 어머니에게 온열 찜질기를 선물했을 때 그녀의 반응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앨리슨, 이건 정말 특별해.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온열 찜질기를 사용한 후 많이 호전되셨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 모녀가 더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츠바시 헬스케어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카피캣 제품은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대규모 리콜까지 진행되고 있답니다. 겉모습만 따라하고 진정한 가치와 철학은 담지 못했던 결과겠죠. 반면에 명가왕은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영 회장의 철학이 담긴 균형 잡힌 삶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전통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세계와 나누는 일에 기쁨을 느껴요. 특히 이재영 회장의 어머니, 80대의 이명희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약초를 다루는 법부터 명상의 비밀까지 수많은 지혜를 나눠주셨어요. 앨리슨, 진정한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야.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달라 보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항상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혜를 다시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 헬스케어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한국의 전통 찜질 문화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새로운 균형의 철학을 가져왔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단순한 제품 소비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도 한국식 균형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무실 한켠에 찜질 공간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 후 직원들의 생산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의 철학 한국에서 배운 균형 잡힌 삶의 지혜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변화와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요.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지, 한국의 전통 지혜가 어떻게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어제 저녁 어머니와 함께 찜질기를 사용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앨리슨, 내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거야. 네, 엄마. 전 그곳에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워왔어요. 균형의, 소통의, 그리고 치유의 방식을요.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서울에서 봤던 그 풍경이 생각났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보이던 고궁의 지붕처럼 우리의 삶에도 현대의 빠른 흐름 속에서 전통의 지혜가 조화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온열 찜질기는 이제 단순한 제품을 넘어 미국 사회에 새로운 균형의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진정성이 있었죠. 강제와 억압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낸 한국, 이제 그들의 지혜가 세계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한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여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지혜를 다시 발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중심에는 균형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방 한구석에 있는 온열 찜질기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퍼져나옵니다. 그 향기 속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향기에 이끌려 매일 조금씩 더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